예, 민간인 사찰과 관련해서 장진수 전 주무관이 2012년 3월 양심선언을 했습니다. 2011년 4월 유충렬 전 총리실 공직 복무관리관에게 관봉 5천만 원을 받았다고 되어 있습니다. 총리실에서는 1년에 이 특수활동비로 얼마 쓰시죠? 전체적으로 한 10억 정도 됩니다. 예, 10억. 총리께서. 네, 총리실에서 네. 우리 방에 제출한 자료에 따르면 2008년, 2011년 주거래은행에서 관봉으로 인출한 세부 내역을 제출해달라고 했더니 해당 사항이 없다고 했습니다. 확실하죠? 예, 저희 총리실에 저도 한번 물어봤는데요. 관봉을 사용해서 그런 것을 한 적이 있느냐 했더니 현재 남아있는 사람들한테 다 탐을 해봤더니 그런 사실이 없다고 합니다. 그러면 이렇게 관봉으로 지출될 수 있는 돈은 논리적으로 볼 때 청와대에서 밖에 나올 수가 없다고 생각을 합니다. 지난번에 우리 존경하는 이석현 의원이 대정부 질의에서 민정수석실에서 마련한 비자금이라고 보인다 이렇게 질의를 했는데 그럴 가능성, 민정수석실에서 비자금을 갖다가 조성할 수 있다고 보십니까? 그렇지는 않습니다. 그리고 검찰 수사 보고서에도 봐도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그렇다고 한다면 증거가 없다라고 그렇다고 한다면 논리적으로 추측할 때 추론할 때 이 관봉의 이 관봉 5천만 원은 청와대 주거래은행인 농협청와대 지점에서 인출될 것으로 보이는데 논리적으로 그렇게 생각하십니까? 그렇지. 저는 제가 뭐 조사를 한 사람도 아니고 솔직히 그 부분에 대해서는 제가 잘 아는 바가 그럼 없습니다. 다른 곳에서 나올 데가 없잖아요. 예, 총리실에서 안 했다고 한다면. 네. 그리고 아까 말씀하신 것처럼 민정수석실에서 그와 같은 비자금을 조성할 가능성이 없다고 본다면 네. 논리적으로는 청와대 농협지정위원회는 나올 데가 없잖아요. 논리적으로는 본인 당사자가 한 얘기가 있지 않겠습니까? 그러니까 유 단장 본인이 한 얘기에 의하면 검찰 수사 보고서에 의하면 그것을 장인의 돈을 가지고서 자기가 도왔다. 청와대가 제출한 네. 자료에 따르면 연간 이 특수활동비는 2008년도에는 11억, 2009년도에 11억, 2013년도에 130억, 2008년도에 110억, 2009년도에 110억, 2010년도에 130억을 배정받아서 대부분 99%를 갖다 인출해서 사용을 했네요. 근데 청와대가 제출한 자료에 따르면 특수활동비는 기밀 유지가 요구되는 정보 및 사건 수사, 기타 이에 준하는 국정 수행 활동에 직접 소요되는 경비. 기밀 유지가 요구되는 정보 및 사건 수사라는 게 무슨 뜻입니까? 그러니까 대외적으로 출처의 돈의 그 쓰임을 알리지 않는 것이 좋겠다라고 판단한 사안들이겠죠. 청와대가 무슨 청와대가 기밀 유지가 요구되는 정보 및 사건 수사에 뭐 관여돼서 경력을 주죠? 근데 특수활동비가 제가 알기에는 주로 이제 많은 부분이 이제 경력금이라든가 이렇게 해서 경력금은 뭐 있지 않고 기밀 유지가 요구되는 정보 및 사건 수사 이렇게 되어 있어요. 예. 국정 수행 활동에 직접 소요되는 경비, 경력금이 국정 수행 활동에 직접은 아니잖아요. 뭐 어떻게 보면 직접이라고 할 수도 있지 않겠습니까? 어떤 행사를 가시거나 어디를 현장을 방문하시거나 이런 부분이 대부분 기밀 유지가 요구되는 정보 및 사건 수사 여기에 쓰였을 거 보이는데 자 1990년에 윤석영, 이병민이 양심선언을 통해서 보안사 민간인 불법 사찰이 확인됐죠. 예, 그랬죠. 그때 그 당시 군사 정권인 노태우 정권은 국방장관과 보안사령관을 바로 경질 조치했고 또 민심수습책 차원에서 국군보안사령부를 국군기무사령부로 개편했습니다. 이에 준하는 조치가 있어야 하지 않을까요? 군사정부도 이와 같은 조치를 취했는데 지금 민주화 시대에 이와 같은 민간인 사찰이 저질러졌다고 한다면 당연히 그에 준하는 조치가 있어야 하지 않겠습니까? 예, 그래서 이 민간인 사찰과 관련해서는 관련자들에 대해서 검찰에서 엄정히 수사를 해서 그 관련자들에 대한 처벌이 지금 현재 이루어져서 재판 중에 있고 자, 이명박 여야 간에 지금 이명박 대통령의 지지율이 몇 % 정도인지 아십니까? 뭐 구체적으로는 제가 18% 정도입니다. 18% 정도면 국정 수행을 할 수 있는 신뢰의 자산이 와야 되는 겁니다. 보통 33% 정도가 국정 수행을 할 수 있는 최소의 마지노선이라고 얘기를 합니다.
왜냐하면 국민 3명이 모여서 이런저런 얘기를 할 때 둘 정도는 그래도 잘한다는 얘기가 있어야지 대통령의 말에 대해서 신뢰하지 않겠습니까? 왜 이런 지경까지 왔다고 생각하십니까? 글쎄요. 뭐 여러 가지 소통이랄까. 그러면 국정수습책이 있습니까? 이와 같은 상황에서 국정수습책이 있어요? 대통령의 말을 신뢰할 수 없는 이 지경까지 온 상황에 대해서 국정을 총괄하는 국무총리실에서는 국정수습책이 있어요? 총리실에서 뭐 특단의 어떤 대책을 해서 이런 그 신뢰를 갑자기 얻을 수 있다고 보지는 않습니다. 그럼 방관하는 겁니까? 아닙니다. 계속해서 어떤 국정 운영의 안정을 기하고 그리고 마무리해야 할 과제를 제대로 마무리하고 그리고 국정이 공백이 아니, 국민이 신뢰하지 않는데 지금 한 일을 갖다 지속적으로 반복해왔고 저는 불안한 정부가 반복되는 것은 안 된다고 생각합니다. 지금 유로존의 위기랄지 가계부채 위기랄지 여러 가지 위기가 지금 파고가 계속 이어져 오고 있는데 관행처럼 지금까지 하는 걸 갖다 반복한다. 대통령의 지지율은 18%에 불과한데 이 정도도 충분하다. 아무튼 굉장히 안이한 자세 아닙니까? 예, 무엇보다 주어진 국정 수행의 업무를 차질 없이 하는 게 제일 국민들에게 신뢰를 얻는 첩경이라고. 그럼 대통령의 사과는 필요하지 않다고 생각하십니까? 제가 언급할 사항은 아닌 것 같습니다. 언급할 사항은 아니어도 조언을 해야 되는 거 아닙니까? 고민을 해야 되는 거 아닙니까? 고민하신 바가 없습니까? 예, 제가 모시고 있는 분들의 사과 여부에 대해서 제가 총리 실장으로서 총리에게 그런 조언을 하지 않습니까? 총리께서는 지금 국정수습을 위해서 대통령께서 이러이러한 조치가 필요하다고 주례 보고든지 어떤 상황이든지 이럴 때 그런 조치가 필요하다고 보고를 하지 않으십니까? 많은 내용의 국정 현안에 대해서 보고를 하시죠. 예. 그런데 총리실장께서 그러면 지금 이런 상황이 필요하다. 지금 여러 가지 위기가 다가오고 있는데 국민이 신뢰를 하기. 자, 보세요. 예컨대 지금, 어떻게 감사원에서, 이 금리 조작이죠. 그거 갖다, 보고 발표를 했죠. 지금까지 부자 감세, 서민 증세는 있어도, 고졸, 고리, 대졸저리, 이런 얘기까지 지금 나올 정도로 국민의 신뢰가 떨어져 있는 상황입니다. 지금 위기 상황이 한두 가지가 아니죠. 언론사의, 우리 언론 노동자에 대한 대량 해고랄지, 저축은행에 대한 온갖 비리 문제랄지, 대북 정보 부재의 문제랄지, 지금 한일 정보보호 협정에 관한 문제랄지, 이런 문제에 대해서 대통령이든 청와대든 지금 국무총리실에서 국민들이 수습할 수, 국민들이 동의할 만한, 국민들이 신뢰할 만한 해법을 내놓아야지 지금 이런 위기에 대응할 수 있는 거 아니에요? 예, 총리께서도 본회의 대정부질 그래서 답변을 드렸습니다마는 대통령께서 많은 고심을 하고 계신 것으로 저도 알고 있고요. 그리고 무엇보다 신뢰 회복을 위해서는 일단 저희가 해야 될 국정 운영 이것을 차질 없이 하는 게 제일 중요한 일이 아닌가 생각합니다. 나중에 추가 질의 때 하시면 안 되겠어요? 예. 네.
예. 글쎄 우리 최자희 원장께서 조치를 하셨으니까 더 잘하실 것 먼저 같습니다. 유 교수, 지금 한국개발연구원은 지난 총선 전후에서 유정일 교수가 민주당의 공개적 활동을 했다고 해서 과거 선례가 없이 지금 대학의 교수가 대외 활동을 하는 건전한 전례가 없습니다. 그래서 굳이 인사위원회를 열고 3년 휴지성도 받지 않고 징계를 했는데 지금 박효정 서울대 교수가 박근혜 의원 서울대 선거 대책위원회 들어가 있고 이상돈 중앙대 교수가 지난번 총선 때부터 시작해서 지금까지 박근혜 의원 선대위에서 활동한 데 대해서 국무총리실장 입장에서 어떻게 보시는 거예요? 자, 그것만 딱 간단하게 답을 하세요. 예, 간단하게. 두 분이 어떤 활동을 어떤 주위에서 하고 계신지에 대해서 제가 정확히 알지 못하기 때문에 그에 대한 판단을 하는 건 좀 적절치 않다고 생각합니다. 예. 자, 나머지는 추가 질문 때 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존경하는 안덕수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